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송이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치권의 중요한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 동향을 말씀드리면요.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좀 꼬리를 내리고 이 원로들이 요청을 하고 또 이 당부를 하는 대로 했던 대로 이번 이 위기 국면을 수습하려는 의지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 오늘 결국은요, 개인 택시 면허 교육을 이수해서 면허증을 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택시를 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휴가를 맞이해서요, 총 40시간 교육을 마쳤고 개인 택시 기사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19년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때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니까 그때 갈등의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서요,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고 법인 택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5일 동안요, 휴가를 떠나면서 낮에는 택시 교육을 받고 밤에는 인근 경북 지역의 당원들, 김천, 예천, 상주, 안동, 문경 이 당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선준비위원회 지금 서병수 위원장인데요. 최종적으로 서병수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 대표가 이 타협안으로 제출했던 경선 정견 발표로 대체하자, 이런 안을 오늘 오후 늦게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동안에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경선 일정을 마련하고 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바꾸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된다. 13명의 후보 중에 윤석열 총장 측을 제외한 12명 측이 이 경선 토론회에 전부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러한 토론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킨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고요, 강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러한 이 경선 토론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던 이 조수진 의원, 그 다음에 김재원 의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익명 또는 실명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이 경준위의 입장, 이 강행 입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이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요. 원희룡 이 후보가 아주 대대적으로 반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요, 이 경선 토론에 강행하는 것도 반발하지만요, 이 이유는 바로 경선준비위원회에는 그런 토론에 추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이 당은 당규상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 이 각 주자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 홍준표,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과 같은 입장, 이준석 대표를 흔들지 말아라, 나는 얼마든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이 원희룡 의원은 이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왜 이준석을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 의원이요, 이 동으로 서로 엄청 뛰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한 측면에서는 이제 선거 이제 경선이 오고 가고 지금 이제 준비 본격적인 국면에 이르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그야말로 이 공정성을 이유로 해서 날카롭게 때림으로써 본인의 지지 기반을 넓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요, 이 원희룡 의원이 후보가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경우가 밝은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원희룡 의원이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경선 이 위원회가 이렇게 월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최고위원들한테 서병수 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시키자, 이렇게 은근하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국은 폭발했어요. 이거를 맨 먼저 실명을 걸고 이 서병수 위원장을 선관위원장 시킨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내는 사람은 바로 조수진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조수진 의원이 이러한 입장을 내니까요, 여기저기서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내관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제1내관이라면요, 제2내관은 서병수를 선관위원장으로 시키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다른 후보들이라든가 또 최고위원 내부에서 본다면 이준석
당 대표와 지나치게 공정한 경선 관리 의지가 결국 없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요, 이 서명수 위원장의 친동생이 바로 누구냐? 지금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어요. 이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 결국 누굽니까? 아니, 이 이준석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측근 중에 측근의 친형이 서범수 위원장인데, 지금 준비위원장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다시 선관위원장으로 내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공정관리에 상당한 치명적 인사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최고위원들도 선관위원장에 이 서범수를 갖다가 밀어붙일 경우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공정 경선을 해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조수진 의원도 아주 당당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당 사상 경선준비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한 사례가 없고 서 위원장과의 친분을 떠나서 1년의 과정에서 중립성, 객관성이 많은 분께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러면서요.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이 이 서명수가 이 서범수 의원의 친형이 바로 이 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의 친형이 지금 이 경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이 서병수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병수하고요 이름이 헷갈리는데 서범수예요. 그러니까 뭐 숫자 돌림인데 서병수 위원장의 친동생 서경수가 지금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이 굉장히 해치는 그런 조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내관을 지금 되고 있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아줄 당내 중진 인사들이 대부분 대선 주자 지지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주자의 캠프들에 다 몸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범수 서범수 위원장의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 서병수 위원장 이외에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어떻게 꼭 뭐 중지를 시킬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혁신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뽑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제로선인데 어떻게 대표가 되겠어요? 똑같은 논리라면.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의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 강단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과 그리고 당원들의 희망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이 해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 경선을 관리할 수 있는 특히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인물을 고르면 되는 것이지 꼭 중진을 뽑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본인이 초선도 아니잖아요. 그런 이 역발상을 지금은 할 때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토론회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 말하자면 좀 이거를 해결하자 이런 입장문을 방금 전에 내놨어요. 그래서 선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에 경선은 흙탕물이 된다. 그러면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개최는 최대한 정책과 메시지로 국민과 당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몇몇 후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몇몇 후보들의 요청에 대해서 경선준비위원회가 호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얘기는요. 경선준비위원회 지형이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만들어서 월권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선준비 요청에서 토론회를 만드는 것은 후보들의 요청에 의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토론회를 기피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후보들의 토론회에서의 후보들 토론회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순간 후보들도 격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만나고 교류해온 국민의힘 대선 주자 한 분 한 분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실력과 인품을 갖춘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요. 이 후보자들을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축켜 세우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민과 우리 당원들한테 정말 국민의힘의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여권의 어느 누가 경쟁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인물들이다. 인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 특히 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실력과 인품을 갖춰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저의 공직생활할 때, 인사할 때요, 핵심 기준이 저도 실력과 인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연히 제가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실력과 인품을 갖춘 분들이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 할 때, 논평할 때 쓰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참 잘못되고 무능한 인사정책이다 라고 할 때 실력과 인품을 제가 강조했는데, 우연히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순간 실력과 인품을 갖춘 분들이다, 우리 후보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경선 잡음에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또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냐면, 원래 선거를 치르다 보면 시작하는 시점에 쌓이는 많은 오해들도 진행이 되면서 결국 풀려 나가기로 한다. 후보들과 경선준비위원회 그리고 지도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요, 이제 후보들도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도부라고 하면 여기서요, 하나는 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당의 공식적인 최고 지도 결정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선을 관리하고는 경선준비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선준비위원회 이 서병수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토론에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일단 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따라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의 입장문을 가지고 만약에 막후에서 별도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정성 있게 토론회의 취지도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후보들의 토론회 그 포맷과 관련한 불만, 이런 것을 좀 달래고 이렇게 한다면요, 좀 일정도 좀 뒤로 미루고, 왜냐면은 지금 문제가 많아요. 토론회만 딱 참석해놓고 이제 30일, 31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을 했는데, 후보 등록 안 하면 토론회에서 누구 특정 주자 아주 그냥 흠집만 잔뜩 내놓고 도망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토론회를 먼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한다. 더군다나 압박론적이라는 모양새를 갖춰가면서까지. 그러니까 후보 위에 대표가 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인식시켜 주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이준석이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선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 토론회의 포맷, 즉 내용과 형식을 대대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후보들이 이러한 이 경선 준비회의 토론회 방침에 따라갈 것이냐, 저는 이 정도 입장문 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이건 말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만 가지고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야권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여권 움직임인데요. 여러분들께 최근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윤영찬 의원 하면요,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윤영찬 의원한테 협박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이낙연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낙연 캠프를 떠나라.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재명 캠프로 돌아서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성범죄까지 저지르겠다. 여성 보좌진, 언론인들, 그리고 이 가족들, 개인들까지도 위협을 하겠다.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것을 그래서 최근에 윤영찬 의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윤영찬 의원이 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서 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메일은요, 정치 테러이고 여성 테러이고 언론 테러다, 묵과할 수 없다. 더군다나 가족과 여성 보좌관들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테러 협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재명 지사 측에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철저하게 경찰에 수사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지금 이제 상당한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 경찰의 수사 동향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전도민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전도민한테 100% 지원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기본소득 개념이다, 이렇게 딱 네이밍을 해가면서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를 두고 지금 현재 반 이재명 측에서
지금 일종의 매표행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과 같은 편인 배를 타고 있는 추미애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 오늘 크게 터진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100% 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을 다 이해했다.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도 자체 지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올 1월 신년회견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용까지 해가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금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청와대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이 발언은 지금 대통령의 얘기를 잘못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한 말씀은 보편 지급을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위한 정책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 지사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지금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야당까지도 88%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100%로 준다? 이것은요, 왜 정부 여당 정책을 무시하고 혼자만 튀려고 하느냐? 나가도 이건 너무 나갔다. 그리고 지역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강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도 맞지 않다. 그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주자에 대해서요, 이 불편한 시행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이 최근에도 이 여당 경선과 관련해서 참모들한테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라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부글부글 끓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정말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다.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청와대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당연히 이낙연 대표도 반대하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이 포퓰리즘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책의 중요성이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지금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지사가 오늘 터뜨린 것 중에 정치권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 황교익 씨 음식평론가잖아요. 이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황교익 씨는 이제 음식평론가고 이 관광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결국은 그동안에 이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이 황교익 씨는 항상 이재명 편에 서서 이 논평을 해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거에 황교익 씨의 이런 성향으로 볼 때 결국은 경력, 전문성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 황교익 씨를 끼고 돌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동안 10달씩이나 비워뒀었는데요. 경기공사 사장 자리를 이렇게 황교익을 갖다 앉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여야 모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경기관광공사 사장 연봉이 말이죠, 무려 엄청 높아요. 1억 4,500만 원. 근데 그동안에는 통상 고위 공무원 또는 CEO 출신이 앉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황교익 씨는요, 이재명 지사하고 똑같이 중앙대학교 동문이고 그동안에 농민신문 기자 그리고 음식평론가 활동이 대부분이 경력일 뿐이고 이 관광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정을 취소하라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1000명이 넘게 지금 이 동의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친문하라고 된 거 아니냐, 이재명이 계속 옹호해 주니까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국내에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확보를 전담할 수 있는 대사를 주요 국가 미, 영, 독일,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런 데 파견해서 코로나 백신 확보를 전담할 수 있는 외교 사절을 임명하자, 이렇게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백신 확보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접종 완료는 1, 2차 접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OECD 38개 회원국 중 맨 꼴찌예요.
그리고 전 세계 평균이 15.3%인데 이거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이제는 백신 확보 전담 대사까지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또 하나 입장을 밝혔어요. 바로 뭐냐면 본인의 유튜브에 방금 전에 올린 내용입니다. 태양광 사업 제거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58초짜리 동영상을 올렸어요. 본인의 유튜브에. 이 얘기는 바로 이제 최근에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120억 원을 챙긴 업체들이 3, 4년 만에 전부 다 사라져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을 빗대어서 이제는 본인이 이거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 시장의 영상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2014년에서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이게 이제 박 시장이 추진한 이 태양광 사업인데 여기에 68곳의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20억을 서울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됐어요. 그런데 68곳 중에서 14곳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3, 4년 만에.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20년 사이에 말이죠. 그러니 이거 태양광 설치한 우리 서울 시민들 얼마나 애를 먹겠어요. 왜냐면 뭐 수리를 한다든가 이 수선이 하려면은 이 사업을 했던 이 회사에서 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애프터 서비스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이런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120억 원이 3, 4년 만에 그러니까 사라진 건 아니겠어요? 이들 중에서요, 3개 업체는 사업에 참여해서 이 보조금을 받자마자 바로 그해 폐업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이 윤리, 도덕성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시민들은 설치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업체가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사업에 참여한 이후 4년 이상 유지한 업체는 불과 68개 중에 3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사후관리 민원이 이제는 계속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난해부터는 시 예산을 통해서 유지 보수 업체하고 별도 계약을 맺어서 이 애프터 서비스 수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탈했던 협동조합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요, 태양광 사업을 제거하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법적 대응이 이제 말하자면 몰아닥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면요, 정경심 교수 11일 날 재판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 판사 탄핵하자, 이런 청원까지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조국의 초선들은 대놓고 법치를 부정하고 재판연이라고 해서 신성 불가치한 영향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권이 다시 조국의 강에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지도부에서는요, 이것이 내년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금 여권에서는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와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이 학생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민 진료를 멈춰라, 입학 취소 요구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와 이 부산대학교에서는 본래 최종심, 즉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했는데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2심 판결이 나오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부산대 학생들이 빨리 조치를 취하라, 이런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와 이 부산대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야말로 조민 진료 멈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오늘 18일 날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이 최서원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청담고등학교 입학 그리고 이화여대 입학 취소당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쓴, 엄마 찬스를 쓴 조국 딸과 아들만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비양심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비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알람을 설정해서 봐주시면요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